이제 101페이지의 5번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자, 일반 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은 항상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자, 두 가지 밑줄 그어보세요.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6가지 사업 중에서 무슨 사업? 주택 재건축이에요. 거기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누가?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이 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던가 아니면 특히 주택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을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주택 재건축 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그럼 정비예정구역이니까 무슨 계획? 정비계획에서 아니 여기잖아. 여기 예정구역이니까 기본계획에서 적었잖아. 그때 정비계획에서 아니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뭐 할 때? 도래.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그 밑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했었죠. 그게 도래한다. 그러면 자 시장군수는 뭐를 하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자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뭐한다? 요청. 딱 이놈만 기억하시면 돼. 무슨 사업이고 하여튼 간에 내용 중에서 자,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 뭐를 얻어? 동의 얻어서 요청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자, 다음 장 넘겨서 그 안전진단의 대상은 원칙은 특히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뭐를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 그럼 여기다 주택이라고 해놓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자 주택도 있지만 부대, 복리시설까지를 다 포함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예외로 그 다음에 단지 안에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동안 좀 문제가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4가지에 해당되면 단지 안에 있어도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예를 들어 기역의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은 곧 무너질 것 같아. 근데 안전진단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안전진단 실시할지 안 할지 여부 결정 전부 누구야? 시장, 군수. 용어만 갖고 하면 돼. 안전진단 할지 안 할지 결정 누가 해?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4번에 요청에서 2번. 요 2번을 좀 잘 보두셔야 돼.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 아까 얼마 동의로? 10분의 1 동의받아 요청한다. 그때야. 그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그 다음 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돼. 근데 30일 안 안전진단 하는 게 아니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며칠? 30일. 그래서 통보해 주는 거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비용 문제 많이 나왔죠.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부담이야. 근데 아까 예외로 요청한 경우 있었죠. 요청한 경우는 누가? 요청자가 부담해야 돼. 요청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 역시 누가 결정? 시장, 군수. 자, 우선 거기까지만. 이번 달 과정은 안전진단도 그 정도만 읽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이 나오는데 이 조합에서 2문제 정도 나와. 여기는 조합 문제가 딱 보통 2문제 정도 나와. 조합 자체가. 그때 여러분이 한 문제를 맞춰야 돼. 2문제 중에서. 자, 그럼 개본계획 한번 쭉 할게요. 조합 설립의 1번 조합 설립의 의무란 시장, 군수, 그리고 누구 나왔죠?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가 아닌 자. 아닌 자들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조합을 설립한다는 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야?
재개발 2개, 재건축 2개. 그 뜻이야. 이해되셨지? 주거 환경은 조합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조합하면 무조건 재개발 2개, 재건축 2개를 말해.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이야. 그때만 뭐가 필요해? 조합 필요해. 그래서 일본애가 시장군수 지정개발 주택공사가 아닌 자 그 말은 자 요건 누구였어? 주거환경 개선에 이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네 가지 사업을 말해. 네 가지 사업은 정비사업 시행하려면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시행하면 소유자가 할 때는 굳이 조합이라는 거 만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조합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도시 환경에서 누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굳이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다음 절차가 뭐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인 이상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 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시장구수 뭐 받아라? 승인 받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해 놓고 지금 인가 받지 않았어.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시장구수 뭐? 승인이야. 설립할 때면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되겠지? 추진위원회는 인가가 아니라 승인만 받으면 돼. 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고 그랬어. 왜 그럴까요? 그렇지. 너무 소규모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조합 설립 절차는 추진위원회는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돼. 그때 동의받는 과정은 소유자의 뭘로? 지장 날인, 자필 서명으로 하는 서면 동의 방법.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돼. 좀 이따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예외도 있고. 기본적 동의 방식이고. 자, 문제는 동의를 받는데, 자,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개 묶어져 있죠? 우선 묶어진 이유는 같은 재개발이니까 동의 여건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먼저 순서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우선 가로는 빼고 해서, 자, 이상 및 2번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뭐 받아라? 동의. 그럼 밑자니까 앞에 거 동의도 받고 뒤에 것도 동의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 밑에가 가로로 묶어놓은 게 무슨 주택? 가로 묶었으니까 가로주택이야. 이해되셨지? 그러면 동의 요건도 괄호 속에 들어있어. 이해되셨나? 개그는 안 해도 괜찮은 재미지? 그래서 가로에 있는 것은 가로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소유자는 10분의 8, 자, 면적은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이게 이제 복잡해. 재건축은 단지 아니냐, 단지가 아니냐로 구분했죠. 단지 안에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 뭐별로? 각 동별로 구분 소유자. 여기는 그냥 소유자 아니지? 구분 소유자야. 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게 개정사항이야. 예전에는 4분의 3을 과반수로 바뀌었어. 그리고 면적도 얼마 했는데 면적은 아예 없앴어. 그래서 각 동별에 대한 동의는 자, 구분 소유자 얼마?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돼. 그런데 전체로는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도 4분의 3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주택단지가 아니었을 때에는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라. 그랬어. 바로 이 동의가 시험에서 한 문제가 딱 나와. 동의 요건이. 뭐 겁내실 거 없을까? 여러분 숫자 좋아하잖아. 뭐 숫자만 나오면 좀 애우지 말라고 그래. 달달달 애우더만. 응? 아니에요? 뭔 숫자만 나오면 달달달 애우던데? 애우지 말라고 그래도? 요거는 애우셔야 돼. 응? 자, 애우는데 이것도 애우는 방법이 있어. 그냥 애우는 거 아니야. 원래 개념이 있어, 이게. 자, 우리가 지금 여기는 맨 처음에 누구의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잖아. 그리고 토지 면적이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면적부터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반대 개념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면적 3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 소유자는 2분의 1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부터 나와? 소유자 먼저 면적 문제야. 근데 이 두 개를 동의 다 받는 거예요.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소유자는 4분의 3 과반수 4분의 3 또 4분의 3 10분의 8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 그리고 면적은 2분의 1 없고 4분의 3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돼 있어. 이 숫자가. 자, 요게 뭐냐면 재개발이야. 재개발 몇 개? 두 가지. 재개발 두 가지는 동의요건까지 똑같아. 자,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요건 단지 안에서, 요건 단지 밖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재건축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각 동별이야. 요 뒤에 있는 게 전체야. 단지 외에는 이렇게 돼 있고, 요게 바로 가로주택.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 원래 가로주택은 요 근래 새로 생겨난 거거든. 생겨나기 전에 원래 소유자는 다 4분의 3이었어. 소유자는 얼마? 다 4분의 3이야. 요게 작년에 과반수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유자는 모두 얼마로? 4분의 3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 기억은 소유자는 얼마다? 4분의 3인데, 요 우리가 단지에 동별 들어올 때 과반수로 개정됐다. 이 내용이야. 개정됐다. 가로주택 생기면서 4분의 3이면 75%거든. 여기는 숫자가 적으니까 좀 더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얼마가? 80%가 된 거지. 좀 이해가 되셔서 그러면 이쪽은 소유자들이 많은 상태니까 얼마? 75%인데 가로주택은 겨우 얼마였어? 20% 정도 되고 뭐 50% 된다. 그럼 그 정도는 동의가 적게 받은 게 아니라 적게가 아니라 많이 좀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80%야 이쪽은. 요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기억할 때는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같은 거. 소유자하고 면적이 같은 걸 보시면 돼. 바로 재건축의 어디? 전체. 딱 요놈 글자 보이면 재건축의 전체 그러면 소유자 면적 모두 얼마야? 4분의 3이야. 그때 요 앞에가 옛날에는 2분의 1이었어. 요게 이제 폐지된 거고, 요거 뒤에는 전부 얼마? 3분의 2 두 개를 옛날에 그렇게 돼 있었어. 4분의 3을 기준 앞에가 두 개는 2분의 1 두 개, 뒤에가 3분의 2가 두 개. 요거를 작년에 개정 아예 없앴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된 거지. 옛날에는 원래 법별로 이렇게 돼 있었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얼마다? 4분의 3이 이렇게 먼저 생각해. 4분의 3이다. 근데 재건축에서 각 동별 그때만 얼마로? 과반수로 개정된 거야 이게. 이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옛날부터 된 건 아니야. 그리고 가로주택은 새로 생기면서 좀 더 많이 받으라고 해서 80%가 됐다. 면적에 올 때는 무조건 단지 재건축의 뭐 전체라는 말은 소유자, 면적 모두 4분의 3. 그래서 앞쪽이 2분의 1, 뒤쪽이 3분의 2였다. 근데 요거 하나 없어진 거. 어떻게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을 찾는 요령을 읽으셔야 돼. 그냥 여러분 책대로 외워갖고 문제 풀어지질 않아.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번이고 처음이잖아. 이번 달 들어서, 올해 들어서. 요거 시험 때까지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 다 기억해. 여러분 머리가. 3번까지는 잊어먹는다고 그랬어. 4번째는 다 기억하라고 해도 시험장 가면 다 생각나. 오늘 처음인데 이 정도 이해되셨으면 잘하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 그리고 혹시 집에 가셔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돼. 일단 내가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뭐 첫 글자로 외우든 하여튼 외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외우시면 돼. 안 되면 그냥 이대로 하는 거고. 아셨지?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봐보세요. 그럼 이제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해. 창립총회.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방금 뭐 받았죠? 동의 받았어. 그거 갖고 이제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인가 신청하면 돼. 그 신청할 때 방금 받았던 뭐 들어가? 동의 들어가. 그리고 뭐가 들어가? 정관이 들어가냐. 조합이 만들려니까. 그리고 관계 서류 첨부해서. 그러면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받아서 뭐 해준다? 인가해주면 돼. 시장군수가 인가했어요. 요 절차 문제하고 요 동의 문제를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를 내. 이제 그 이후로 또 한 문제인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다 해주진 않아.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몇 개 우선 꼭 먼저 할 것부터. 자, 2번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추진위원회는 일단 빼시고 넘어가면 돼. 대신에 오른쪽 가서 추진위원회 조직과 운영이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누가 있어? 그렇지. 위원회니까 위원장 1인하고 뭐가 있어? 감사가 있어. 이사 있다 없다? 없다. 조합에는 임원회가 이사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잠깐 있다가 조합이 만들어지면 없어질 거잖아. 그러면 감독하는 누구만?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를 두지 않아. 간혹가다 위원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둔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는 이사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이사 문제, 추진은 일단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 3번 이제 조합으로 들어가요. 조합의 조직의 성격과 성립은 모두 같죠? 성격은 법인이다. 그 법인도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고, 자, 성립하면 뭐 해야 성립? 등기해야 성립이 된다. 날짜는 똑같아. 30일의 날짜는. 자,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리고 이 조합은 명칭에다가 반드시 무슨 사업? 정비사업하는 조합이라고 꼭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1번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야, 거기? 자,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조합원은 두 가로 구분되어 있어. 재개발이니까 두 가지죠. 재개발은 누구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거기 써진 게 그 재개발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면 결국 토지 등의 소유자니까 누구를 말해? 3명.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시험에서 재개발 안 써놨어도 토지 등의 소유자란 누구다? 요 3명을 조합원을 한다야.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니까 이제 2개가 써져 있어. 그 2개가 뭐예요? 그 뒤에 써진 게 재건축하고 무슨 주택? 가로주택. 그건 다 뭐야? 그건 재건축이잖아. 재건축은 그 중에서 사업에 뭐한 사람? 동의한 자만. 이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법률대로 쓰면 책대로 쓰면 그렇게고 우리가 이제 풀어 쓰면 이렇게 써져. 재개발은 누구로? 토지 등 소유자고 요런 3사람을 조합원을 한다. 근데 재건축 2개는 그 사업에 뭐한 사람만? 동의한 사람만. 그럼 요 재건축이니까 주택도 있고 가로주택도 있겠죠. 그럼 아까 주택에는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다 갖고 있어도 뭐 해야 돼? 동의를 해줘야 조합원은 돼. 소유자는 되지만 조합원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요걸 해줘야 돼.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명이잖아. 가로주택은 3명이야. 3명인데도 전부 뭐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이렇게 달라져. 뜻 아셨지? 그러니까 조합원도 이 조합원 이전에 우리가 아까 소유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원래 토지 등의 소유자는 누구다? 3명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뭐도 되냐면 가로주택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 근데 단지 주택 재건축은 그때도 누구누구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뭐를 해야 돼? 동의를 해줘야 돼. 동의를. 그래야만 뭐다? 조합원이야. 여기는 동의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 자,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을 뭘로 보면 돼? 당연조합원이잖아. 당연조합원. 이 사람도 동의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자, 재개발에는 무조건 뭐로 본다? 조합원이야. 근데 이거는 소유자라도 뭐를 해야?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야. 이게 차이점이야.
이거를 우리 시험에 또 많이 내. 그럼 재건축에서 시험에서 지상권자가 동의했다. 조합원이 아니야? 아니지. 주택 재건축은 지상권자 자체가 없잖아. 근데 거기다 동의만 해왔다가 지상권자 동의했다 그러면 조합은 그러면 안 돼. 주택 재건축에는 누가 없어? 지상권자가 없어. 지상권자가 거기는. 그런 게 그래서 아까 토지 등의 소유자고 이 조합이 연결이 돼야 돼. 조합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틀렸던 지문들이야 그게. 그 다음에 2번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나왔네. 그럼 공유 배워서 어떻게 하라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조합원. 어디든지 공유라는 말은 그 중에 몇 사람? 한 사람만으로 본다 이 뜻이야. 자, 그 예외는 아직 안 보셔도 되고.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그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뭐로 본다? 조합원으로 봐. 조합원으로 본다고 그래서. 자, 근데 문제가 그놈을 쓰다가 4번에 주택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양도 제한이야. 무슨 사업? 재건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원칙 무슨 지구?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그 줄 중간에 주택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은 종합 설립 인가 후 당해 정비 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야. 자, 두 가지 단어 맞춰야 돼. 투기 과열지구고 주택 재건축. 그때는 설립 인가를 받고 자, 그 건축물이 양수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근데 괄호 속에 뭐과 뭐는 제외한다. 상속하고 뭐야? 이혼이라고 돼 있네. 상속 저당 이런 게 아니라 이혼인 경우. 이럴 때는 제외니까 상속이나 이혼에 의해서 양도가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가 되겠지. 자, 그럼 분명히 재건축에서 투기 과열지구는 자, 인가 받고 양도가 돼도 조합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예외 양도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왔죠. 특히 세대원의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에 뭐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어떻게 전원 고단어 전원이 어디서 많이 배우셨지? 우리가 전매 제한할 때도 어떻게 해서 세대원 전원이 옮겨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원. 그런데 어디로 가면 안 돼? 특광시로 이전하는 것은 안 돼.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세대원 전원이 또 뭐 했어? 이전. 그 다음에 해외 이주가 있고 체류는 모두 몇 년 이상? 2년 이상. 공법에서 해외 체류는 전부 2년 이상이야. 그럼 그것도 전원이야 일부야? 전원이. 그렇게 해서 A, B, C 세 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 일반적인 경우가 다시 아까 조합원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게 자, 설립 인가 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이전됐을 때 취득한 사람은 뭐다? 조합원이야, 조합원. 근데 무슨 지구? 투기 과열지구 주택 재건축은 인가 후에 양도돼도 조합원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 뭐만 빼고 상속 이혼 빼고. 그런데도 투기 과열지구 주택 재건축도 전원이 어디로 이전한다 이런 거 해외 체류한다 얼마 이상 2년 이상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조합원에서 시험 많이 나왔던 지문이 이 부분이야. 자, 그 다음 장 민법 준용은 알죠? 모든 공법상 조합은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5번 번호. 아직 안 해준 거는 집에 가서 보실 필요 없어 아직은. 자, 5번에 보면 소유자 아까 동의 방법 나와 있어. 첫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가로 속에 그 철회도 있고 반대 의사 표시까지 포함한다고 그래서 동의할 때 서면 동의서에 소유자 뭐 날인? 취장 날인. 취장이 뭐야? 손으로 찍는 거야. 손도장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 동의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거기다 뭐 첨부한다?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
근데 다만 소유자가 어디에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일 때에는 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라고 그랬어. 소유자의 뭐 마지막 줄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돼. 해외에 있는데 손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손가락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보내라냐? 도장 보내라는 이야기야. 이해되셨지? 옛날에 이게 원칙이었어, 이게. 근데 지금 예외로 바뀐 거야. 옛날에는 인감 도장으로 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원칙이 뭘로? 지장으로 바뀌었고, 할 수 없이 해외에 있으면 뭘로? 인감 도장 보내서 그걸로 찍으라고 돼 있어. 그리고 거기다 하고 뭐를 첨부해야 돼? 인감 증명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원칙인데 이걸 뭘로? 예외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한번 읽어두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동의받는 방법은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사인해라는 이야기야. 자필 서민. 그리고 우리 신분증 사본만 첨부하면 되는 게 서면 동의 방법이야. 근데 해외에 장기 체류, 장기 거주한다. 또는 법인이다. 할 때는 뭘로 하라? 인감 도장. 뭐 첨부하라? 인감 증명 첨부하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7번 번호. 조합의 임원. 요건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비교를 좀 하셔야 돼. 조합도 똑같아. 여기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 5번.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얼마로? 3년 이하로. 그리고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야. 우리 도시개발법에는 기간이 명시되진 않았죠. 여기는 기간이 명시가 됐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서 임원의 직무. 조합장은 항상 똑같죠.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나 대의원회 의장 된다는 거. 그 다음 2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 감사가. 이런 건 양쪽 법에 똑같이 다 보니까 이 법에 써먹기도 하고 저쪽 법에 써먹기도 하고 그러지. 그 다음에 5번은 겸직금이야. 3번은 3번. 겸직금지야. 자, 임원은 이런 직원 저런 직원 하지 말라 하고 돼 있어. 자, 그 다음 장에 넘겨서 결격 사유하고 해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뭐 따로 안 봐도 되고 2번 조합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이 되면 어떡하나? 당연 퇴임이다.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로 있잖아. 다음 날에. 여기는 당연 퇴임한다. 그런 것만 좀 신경 쓰시면 돼. 그 다음에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와서 대의원회. 여기는 조합원의 수가 얼마? 100인 이상이고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50인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고 둘 수 있다로 돼 있어. 여기는 반드시 두어야 돼. 왜 그런다고 그랬지? 조합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대신에 뭘로? 대의원으로 대신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꼭 두어야 하는 걸로 바꿔놨다. 자, 이번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우선 그것까지만 보면 돼. 뭐 너무만 어떻게 한다 그런 것보다 양쪽 모두 대의원의 구성은 조합원의 얼마?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셋째 줄에 2번의 셋째 줄.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많아. 그래서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가 아니라 어디 있죠? 도시개발법으로 그쪽은 많이 냈지. 이쪽은 내면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아예 못 찾아.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5개로 딱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그쪽에다 많이 내. 그러니까 그거 알고 그 앞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3번을 주의하셔야 돼. 오른쪽에.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럼 조합장의 임원이 누구야?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어.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돼. 그럼 조합장은 당연히 되잖아. 대의원이 뭐야? 의장이거든, 의장. 그러니까 이사 감사는 뭐가 될 수 없다?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야. 이걸 자꾸 시험에 내놓는데 우리가 많이 혼동을 하지. 그러니까 임원 모두 다 될 수 없는 조합장은 돼.
종합정원 대의원에 뭐가 되니까 의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사나 감사는 그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우선 조합은 그 정도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페이지를 다음 장 넘기시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이 나와.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공사하는 계획인데, 자, 순서 한번 보죠. 먼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어. 시행자가. 작성했으면 시행자가 그 밑에 인가 신청하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 바로 이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란 얘기죠. 그럼 시장 군수 인가하기 전에 서류 공람시켰어.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말은 의견 듣겠다. 그 말이죠. 14일 나온 이후 이해됐나요? 맨 처음에 기본 계획이 14일. 정비 계획은 30일. 다시 세 번째 나왔으니까 14일이야. 그럼 나중에 관리 처분 계획 나오면 30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돼. 어차피 시험 문제는 여러분 그걸 전체로 안 해냐니까 14일짜리 30일 내는 거고 30일짜리 14일 내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거 구분하고. 그래서 이제 공람을 거쳐서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뭐 한다? 인가고시하죠. 그걸 순서예요. 그때 이제 시행자가 작성할 때 무슨 계획에 따라? 고시된 정비 계획에 따라가, 요런 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 정비 계획이죠. 그러니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작성하라. 그리고 2번 인가 신청 전에 뭐를 받아라? 동의 받아라 그랬어. 그럼 동의 받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란, 자, 인가 신청하기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요한다. 그럼 조합원 동의 받아라고 그랬지 얼마 받으라고는 없어 이게. 그러면 이제 조합원의 동의를 얼마 받을지는 어디서 정해? 정관에서 정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날짜가 없어, 숫자가 없어. 그냥 시행자들은 조합 총회를 개최했으니까 총회 개최해서 필요한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로 끝나면 돼.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로 돼 있으면 지정 개발자라면 토지 면적 50%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그러면 결국 기역은 주로 누구란 이야기야? 일반적이란 조합이란 이야기잖아. 조합. 근데 조합이 하는데 도시환경은 조합이 아닌 누가 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그럼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얼마 동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으라 그랬죠. 또 거기에 단 인가받은 사항 변경 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의 동의? 과반수야. 원래는 변경하려면 똑같이 얼마? 4분의 3이죠. 근데 어디서 정했다? 규약으로. 아, 우리는 변경은 과반수로 하겠다고 정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얼마로? 과반수야. 자, 정리하면 다시 시행자들이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뭐를 받아라? 동의. 조합원은 4분의 3이다? 아니다야. 그냥 조합원은 동의만 받으란 이야기야. 근데 도시환경의 소유자가 할 때는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라. 그 얘기고, 변경할 때는 규약에서 정하면 얼마로? 과반수로 하겠다. 근데 혹시 지정개발자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동의 필요하죠. 50과 과반수니까 그 정도는 50 과반수 정도는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인가신청 들어가면 시장군수가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해서 특히 누구누구 소유자나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 이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가 인가고시한다. 자, 인가고시했을 때 2번 인가고시의 효과 시행자 모델 확정되면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죠. 학문상 특허의 성격이 있다. 그건 늘 배워왔던 거 이제. 그리고 인가고시가 되면 니은에 다른 법률에 인허가도 뭐 된다? 의제사항도 있어.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허가 받아라 하는 것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 그리고 이제 인가고시 후에 나오는 게 3, 4, 5번이야. 3, 4, 5번.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썼던 지문이고. 자, 3번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외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사업이야? 주택 재건축이다.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셔서 정비구역 외에서 하는 사업은 오로지 뭐야? 재건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주택 재건축의 인가 시에는 지방 건축위원회 뭘 받아라? 심의 받아라야. 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인지를 알아야 돼. 건축이야
도시계획위원회 하냐? 원래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은 전부 위원회가 뭐야? 도시계획인데 여기는 건축이야. 건축. 그러니까 분명히 재건축만큼은 건축법에 관련됐다 이런 뜻이야. 그 정비구역 아니다 바뀌다 바뀌니까 아니었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겠지만 바뀌니까 건축위원회란 이야기예요. 4번 시장군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인가할 때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뭐하라? 예치하라고 나와. 자, 무슨 사업? 도시환경이라고 그래서 도시환경. 그리고 시행자가 누구? 지정개발자라고 했을 때 요 사람일 때만 사업비 100분의 20을 예치한다고 돼 있어요. 예치에다 동그라미 하고 그럼 예치했으면 반환도 해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청산금 지급 완료 시 반환한다. 그러니까 예치한 돈 반환 시점을 언제로 한다? 청산금 지급 완료 시로 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은 참고로만 읽으시면 돼. 5번은 특히 인가에서 내용 나올 때 3, 4번 많이 나와. 자, 정비구역 아닌 곳 하면 주택, 재건축, 어디에 심의? 건축위원회야. 건축위원회 심의 받아라.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자, 지정개발자가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비 100분의 20을 예치하라. 예치한 돈 반환하면 청산금 지급 완료됐을 때 완료했을 때 반환하는 건 딱 시험에 두 번이 나왔어. 2번 정도. 그 정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보고 맨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서 1번 임시 수용시설의 설치 등. 임시 수용 등이란 사업 시행자는 거기 두 가지 사업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 6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자,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무슨 주택? 임대주택 등의 시설의 임시거주나 그래도 안되면 주택자금, 용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정비사업의 조치에서는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지문이야. 특히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이야.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쪽이지 못 사는 쪽. 자, 여러분 같이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재건축 한다고 저 임대주택가 살아 그러면 살아 안 살아? 안 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 자, 못 사는 사람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특히 자, 거기 못 들어가면 주택자금 뭐 해줘? 용자 알선해줘. 어디를 통해서? 은행 통해서 알선해 주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그 두 가지 사업 이름 꼭 기억할 거. 그러니까 임시 수용 조치는 모든 사업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좀 이따 이거 또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자, 항상 임대주택의 임시 거주 아니면 주택자금 용자 알선해 준다. 자, 2번 토지 등의 임시 사용.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자, 밑줄 국가 지자체, 그 밖에 공공단체나 개인 것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시 수용 조치를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 것까지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때 국가나 지자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뭐 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어. 또 국공유지는 사용료나 대부료 뭐 해줘? 면제를 해줘. 그럼 뭐뭐는 보상을 해줘야 돼? 공공단체 거부터 공공단체. 국공유지라고 했으니까 국가나 지자체까지야. 공공단체나 개인 거는 뭐 해줘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상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인근에다 뭘 설치하라? 임시상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환경정보는 아까 무슨 사업이야? 상가 재개발이야. 상가. 그리고 상가. 그럼 나머지 주택 재개발은 뭐 해야 돼? 임대주택 등의 임시거주잖아.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은 어디에다? 임대주택. 자, 우리 도시환경정비는 상가니까 임시상가에. 임시상가에. 자, 그거 하고 3번 내려와서 토지 등의 수용 등. 자, 그럼 수용에서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수용 또는 사용이란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우선 괄호 빼고 읽을 거예요.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 공취법에 의한 토지의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에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은 시행자라고 배웠죠. 시행자고 그 해당 사업이지. 국토계획법은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정비사업 한다면 무조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이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그때 끝에가 단 뭐는 안 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수용권이 없어. 거기서만큼은. 그러니까 모든 정비사업이 수용되는 거 아니에요. 6가지 사업 중에 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수용권이 없다. 다시 맨 앞에 다시 보세요. 정비구간의 정비사업에 놓고 괄호 속에가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한 정비사업에 한한다고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할 때 수용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는데 뭐가 있으면 천재지변일 때는 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이제 간단한 예로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하려고 그래. 여기를. 근데 옆에가 다른 주택도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연립주택이 한 동 있고 단독주택도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이게 터프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돼?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요 공사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요놈 파다 보니까 요놈이 문제가 생겨. 요놈까지 뭐 해라? 포함해서 해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특히 뭐는 재건축을. 그러니까 재건축 원래는 수용해 안 해? 안 하는데 사유가 뭐면 천재지변. 그럴 때만 재건축은 수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시험장은 많이 혼동해. 자, 6가지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은 수용 못한다? 가로주택은 수용 못한다. 근데 재건축도 수용한다 써졌으면 사유가 뭐다? 천재지변이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수용할 수 있죠. 다음 오른쪽에 정비법의 특례. 사업인정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사업인정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는 뭘로 하느냐?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되면 사업인정 고시로 보고 수용 들어간다. 재결 신청도 1년 안에 안 하죠? 자, 둘째 줄 끝에 사업 인가할 때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자, 보상 방법은 여기도 원칙이 아니라 뭐 인정한다? 현물로 사후보상 인정하고 있다. 근데 현물이니까 분명히 나중에 뭘로? 건물로 준다는 이야기지. 여기는 땅 주는 건 없어. 땅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뭐 아파트 같은 걸 주겠죠. 주는데 사후라는 말이 언제냐? 날짜를 정해놨어. 둘째 줄 끝에 무슨 인가? 준공인가. 준공인가 이후에 현물 보상해.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공사 완료 고시 그러면 다 틀리지? 순서 아까 기억나죠? 공사 완료 고시 앞에가 뭐야? 이게 준공인가잖아. 다시 바꿔서 준공인가 해야 무슨 고시? 공사 완료 고시야.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고시 하기 전에 뭐만 있어도 준공인가만 있어도 뭐 해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4번 같은 거 아직 안 하고, 자, 4번 내려가 하나만 더.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1번.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1번 무슨 청구? 이거 잘 나오는 지문이지. 매도 청구. 많이 배우셨죠? 어디서? 주택법에 가면 매도 청구 많이 나왔잖아. 여기도 많이 나와. 자, 매도 청구란 특히 여기는 2가지.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합해서 무슨 사업? 재건축이잖아. 재건축만 매도 청구권이 있어. 시험장 가서 분명히 가봐. 재개발 써지면 혼동하지. 무조건 그냥 매도 청구 뭐보다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게. 재건축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준용하여 매도 청구죠.
어디 법에서든 매도 청구는 무슨 법이야? 집합건물법이야. 자, 1번. 종합 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왜 동의를 안 한 사람 매도 청구 들어가? 아까 두 가지 사업은 그 사업에 뭐를 해야?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잖아. 동의 안 했으면 조합원이 아니야. 아니니까 그 사람 땅 사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 청구야.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재건축은 반드시 뭐 한 사람? 동의를 해야 조합원인데 동의 안 하니까 조합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사들여야 공사하겠지. 그래서 매도 청구하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그때 괄호 속에 무슨 사업? 재건축. 그럼 재건축은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면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 거니까 사들이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뭐 3번은 안 봐도 되고 일단 1번, 2번에서 매도 청구 꼭 기억하고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무슨 사업만? 재건축에만 매도 청구다. 첫째, 자,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뭐 해야 조합원이야? 동의해야 조합원인데 동의를 안 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매도 청구고 또 재건축은 건물하고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소유자인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니까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니까 그런 사람 거 매도 청구하라죠. 자, 그거 정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거 하나만 더 다음 장은 3번에 아까 양괄호 3번에 국토계획법에서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어디로 본다? 2종 일반으로 본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 방식 나왔죠? 수용을 하면 어디로 본다? 3종 일반으로 본다. 그 대신에 어디에서는 안 돼? 개발지향구역은 안 된다. 그 정도. 일단 그 정도 하시면 되겠지.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 들어가도록 할게요.